너무 경건해서 숟가락을 못 집어 던지겠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진짜 뻥이 아니고 굉장히 진합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클래스 101이라는 데서 아하부장 검색하시고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지 비용 절감을 한 2천만 원 이상 할 수 있고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할 거니까 여기 밑에 링크 보셔도 되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하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뚝배기 김치찌개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만들어지는 데까지 전문점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론 전문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의 모든 노하우 지금 바로 쏟아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말도 많고 설명이 자세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5분 만에 뚝딱 만드는 버전 하시려면은 저 뒤에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말 많은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추입니다. 김치찌개 끓이는데 배추부터 등장했다. 김치찌개용 김치를 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치찌개 전문점 뭐 이런 거는 많진 않지만 그냥 사다 쓰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걸 알려드리고 싶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추는 콩다리 자르고 저는 배추를 1kg만 해보겠습니다. 1kg만. 많이 하실 분들은 무조건 배수로 하시면 돼요. 배수로. 끝에만 자르고 칼로 여기까지 자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찢었을 때 부스러기가 좀 덜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끝에 자르고 좀 보여드리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뒤집겠습니다. 뒤집어서 썰 때 이 배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옆으로, 약간 옆으로, 약간 옆으로, 약간 옆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썰어줍니다. 포기김치 담글 이유는 하나도 없고 가운데 쪽을 한번 썰어서 얘네들 토막을 내줍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세모난 모양 이런 걸로 나왔을 때 나중에 결과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쓰냐? 이쪽 부분은 그냥, 특히나 여기는 이파리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짧게 썰어버리면은 먹을 게 없어. 나중에 다 부스러기만 생깁니다. 여기는 크게 다시 한번 세모로 이런 식으로 썰어주고 가운데 날려주고 이 위에는 2번 정도만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믹싱볼에다가 그냥 덜어주겠습니다. 양을 많이 할 때는 배추를 한 망을 사시면은 보통 뭐 52 이런 사이즈들로 봤을 때 겉에 거 지저분한 거 잘라내고 뭐하고 하면은 한 통에 2kg 정도 나옵니다. 2kg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은 배추가 괜찮다, 그리고 사이즈가 48 아니고 52다 그러면은 2kg. 한 망이 3개 들었으니까 보통 6kg.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망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20kg 가까이 나와요.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절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절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절여주는 게 좋냐면 물 1리터당 소금 30g 넣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20kg 하려면은 30리터에 소금 1kg 정도 넣으시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썰어서 넣고 한번 꾹꾹 눌러주고 한 몇 시간 지나서 한 번 더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날 딱 하루만 재우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냐, 이걸 건져 그리고 나서 물에 깨끗이 씻어주는 것도 좋지만 안 씻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간도 딱 맞게 절여져 있을 것입니다. 절 믿으신다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다 물 1리터랑 그렇게 할 거냐? 아니죠. 시간도 없고 찍다가 보니까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되고 있던 거를 까먹었어. 아, 나 너무 화가 나.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싶어요. 4층인데 4층에서 뛰어내리면 저는 민첩해갖고 안 죽을 것 같아갖고 안 뛰어내리겠습니다. 제가 앞쪽을 좀 돌려보니까 저희는 시간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 뒤까지 갔는데 저희는 이대로 절이겠습니다. 이걸 절이면 어떻게 되냐, 배추에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몇 시간 절였냐? 저는 이 영상을 위해서 어젯밤에 절여놨습니다. 그래갖고 거의 12시간이 지났죠. 12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배추가 양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왜 빨가냐고? 오디오가 날아가고 간을 다 해버렸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요거를 다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김치찌개 포인트 그냥 4번째로 하겠습니다. 이 김치는 배추를 물을 뺄 때 저 절여진 배추를 물로 한 번만 헹구면 됩니다. 그만큼 간은 딱 맞아 있을 거예요. 정말 저를 믿고 하시면 됩니다. 국물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추만 꽉꽉 짜거나 그러면서 물기를 다 없애버리면 안 되고 물만 쭉 따라 내신 상태에서 양념이 많이 필요 없다. 김치찌개용은 새콤하고 달콤하면 돼요. 간 어느 정도 맞아 있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쓸데없이 뭐 무 가른 것도 넣고 양파 넣고 대파 넣고 뭐 이거 안 돼. 그럼 나중에 김치찌개가 텁텁해지고 맛이 없고 지저분해져요. 깔끔하지 않아. 영상 뒤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제가 끓일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것까지 다 건져낼 거예요. 근데 여기다 양념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고춧가루 아무거나 1테이블스푼 집어넣습니다. 설탕 1테이블스푼 집어넣습니다. 까나리 액젓 1테이블스푼 집어넣습니다. 미원 2분의 1 티스푼, 테이블스푼 아니고 여기에 반 2.5mm 2.5mm 정도 3분의 1인가? 그리고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요것만 하면 돼요. 기본적인 양념. 요 상태로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돼요.
심지어 굉장히 맛있고 완성된 김치가 되게 맛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치 장인 정신을 파괴한다기보단 그냥 찌개용은 이게 맞아. 일반적인 김치보다 살짝 단맛은 있어요. 설탕이 아주 들 녹아서 그래. 그게 다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5번째 거 했던 것 같은데 단맛은 신맛으로 잡고 신맛은 단맛으로 잡는다. 그래서 얘를 조금 달게 하는 거예요. 왜? 얘를 우리는 아주 새콤하게 익힐 거니까. 날씨가 날씨인 만큼 지금은 베란다에 놓으면 잘 안 익을 것입니다. 주방 한 군데다가 어디다가 놓고 까먹으셔도 돼요. 최소 일주일 이상은 익히셔가지고 먹었을 때 반찬으로 먹기엔 너무 시다 뭐 이 정도 느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군내나게 그렇게 익히시면 안 되고 절대로. 자, 이걸 익혀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국물도 꽤 있고 건더기가 그렇게 있을 게 없는, 건더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주 저는 새콤새콤하게 익혀놨고 저한테는 이게 왜 있느냐, 저는 이렇게 담궈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6번째 포인트, 그러면은 김치를 뭐 하려고 굳이 담가야 돼? 그냥 요새 공산품도 잘 나오던데 공장 김치 쓰면 안 돼? 돼요. 왜 안 됩니까? 되죠. 근데 김치를 이용한 요리 전문점을 할 거야. 그럼 내가 김치를 담근다는 거, 사람들은 거기에 판타지가 있어. 무슨 이게 뭐라고 판타지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 공장께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제게 더 맛있을 수도 있고. 그건 사람 입맛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맛있다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맛있다? 아니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입이 다 다르니까. 근데도 이걸 꼭 해줘야 되는 이유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스토리. 우리 집만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 지금 당장 내가 장사가 잘 안 돼. 밥만 먹고 살아. 진짜 말 그대로 딱. 이걸 하면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여러분 집에 혹시라도 유명한 유튜버라든가 뭐 블로거, 인스타그램 팔로워 넘쳐 흐르는 애들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찍어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백종원 아저씨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골목식당이니 뭐니 하면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일이 생기려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최소한도 김치를 담그고 있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안 했다. 기회는 없는 거죠.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모르지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운이 터질 준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당장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만들었으니 이제 끓이면 되겠다? 아니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소스. 김치찌개 다시 한 숟갈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는데 아닙니다.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레시피를 적어놓은 거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7번째 방법입니다.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고춧가루를 섞을 때 내가 매운맛을 어느 정도 조절할 거야. 나는 좀 매콤한 맛을 기본으로 가고 싶어. 지금 알려드리는 비율대로 섞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저는 약간 매콤한 맛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하니까. 베트남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입니다. 두 번째 일반 고춧가루 하나, 둘, 2테이블스푼입니다. 여기에 마법의 백색가루 등장합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2분의 1 테이블스푼. 오랜만에 등장한 마법의 은맥가루, 쇠고기 다시다입니다. 하나, 둘, 셋, 3테이블스푼입니다. 뭔 놈이 다시다를 저렇게 넣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소스가 들어가는 비율로 봤을 때 조미료는 1인분당 진짜 요만큼 들어가요. 그 다음 김치를 그렇게 새콤하게 만들어놨으니 단맛이 너무 부족해. 그냥 시기만 해. 그래서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설탕 하나, 둘, 여기에 까나리 액젓 넣습니다. 까나리 액젓. 뭐 새우젓 넣고 김치찌개 끓인다 어쩐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그냥 하는 거고, 여기서는 까나리 액젓 1테이블스푼 넣어줘야 돼요. 미림, 맛술. 솔직히 난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전 넣어요. 왜? 옛날 요리사들은 습관이 있어갖고 그걸 쉽게 못 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맛술을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 1테이블스푼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놀랄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저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죠? 식초예요. 식초. 반 컵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재료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걸 다 하라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보실 테니까 좀 해보실 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 식초를 이렇게 많이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치 국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담근 김치에서 이 김치 배추의 양과 국물의 양이 식당에서 사람들한테 해줄 때 맞질 않습니다. 비율을 못 맞춰. 그러면 다음에 김치 국물을 위해서 김치를 사오는 경우들이 있어. 막 중국산 가가지고 10kg에 9,000원짜리 이런 거 갖고 국물만 쓰고 그 김치는 볶아서 반찬으로 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미연에 아예 다 방지해드릴게요. 김치찌개는 새콤달콤한 거야. 매콤하고. 그 중에서 신맛이 항상 국물이 부족해서 떨어집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복잡해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어놓고 한 입 찍어 먹어보면 새콤하고 달콤한 건 그냥 별로 달지 않아. 다시다 맛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면은 이제 소스까지 준비가 됐으니 자, 8번째 중요한 거, 스토리. 광고는 아니에요. 뭐 내 거에서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 근데 윤달식당 거 사. 제 깍두기 짜글이 지금 요거 하는 거보다 상위 버전이죠. 상위 호환 버전으로. 이거 사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 내가 요리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고기를 선택할 때 고기 아무거나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제발 내가 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뒷다리 쓰셔야죠. 후지에서 기름 붙은 쪽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기름 없는 쪽은 뭐 불고기 같은 걸로 세트를 팔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그릇에 9,000원짜리야. 한 그릇에 10,000원짜리야. 내가 12,000원짜리야. 가격이 올라갈수록 고기에다 스토리를 실어줘야 돼. 저는 실제로 제주산 앞다리 씁니다. 앞다리. 전지가 훨씬 맛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넘사벽이고 한 3배 정도 비싸니까요. 뒷다리보다. 딜레마가 오는 거지. 5,000원짜리
팔 거냐 10,000원짜리 팔 거냐. 제가 오늘 선택한 거는 일부러 더 극단적으로 돈볼 항정 특수부위입니다. 특수부위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기름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적절하잖아. 이걸로 김치찌개 끓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집은 볼 항정살을 써. 뭐 이런 스토리를 추가했을 때 메뉴판에 쓸 게 많아지거든. 그리고 막 벽면에다 붙여놓을 게 많아지잖아요, 스토리를.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스토리를 추가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두께는 1cm 정도 두께는 돼줘야지 씹으면서 이 만족감이 좀 있어요. 지금 얘는 부위용이라서 지금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얇게끔 떨어져 있는 애들이라 더 넓어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얇게 써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제가 만약에 김치찌개를 조리를 하는데 여기서 좀 끓여줘야지 맛있는 맛들이 나오고 고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오븐을 잡았어. 오븐을 잡았는데 이렇게 얇게 하면은 두꺼운 애들은 5분 만에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어져. 근데 이런 애들은 벌써 퍽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저는 어차피 이걸로 썼으니 더 길게 크게 반만 쓰겠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끓이면서 되게 잘난 척도 하고 말도 많네. 맞아요. 난 잘났거든. 이 형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자, 9번째 귀찮은 작업. 고기를 그냥 쓰느냐? 그래도 돼요. 전혀 상관없죠. 나 아부장이야. 맨날 하는 얘기죠. 전혀 상관없어. 이왕 하는 거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고기를 양념을 해줘야 됩니다. 양념. 기본간이 배 있었을 때 끓여낸 거랑 기본간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끓인 거랑 다른 요리예요. 다른 고기고 다른 요리. 저는 가벼운 맛의 그 김치국 같은 그런 맛을 끓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되게 묵직한 맛이에요. 되게 무거운 맛. 고추장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되게 굉장히 취향이 갈립니다. 고추장을 넣으면 약간 더 묵직해져. 더 묵직한데 제육볶음 맛이 좀 나는 찌개가 됩니다. 저는 그걸 더 선호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추장을 안 넣은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다 고춧가루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고기의 용량은 300g이에요. 300g. 300g 기준으로 했을 때 마법의 은맥가루 다시다 2분의 1테이블스푼. 후추는 말 그대로 진짜 취향껏. 지금 기본적으로 김치도 그렇고 액젓으로 돼 있고 소스도 액젓으로 기본적인 향이 나기 때문에 고추장보다는 저는 간장을 사용합니다. 간장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좀 많은가? 아니야, 안 많아. 괜찮아. 진간장, 양조간장 아무런 상관없고 또다시 설탕 1테이블스푼입니다. 마늘,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입니다. 여기다 또다시 미신처럼 부적처럼 미림, 뭐 매실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나요? 매실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여기저기 너무 갖다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이대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고기는 얼었을 때 묻혀도 상관없어요. 왜? 이건 바로 쓸 게 아니니까. 저는 오늘은 바로 쓰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묻혀놓고 최소 하루 무조건 숙성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양념을 좀 먹고 겉에 잘 묻어있고 분말도 좀 녹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묻힐 때는 조물조물 잘 묻혀줍니다. 고기가 꼭 녹은 다음에 뭐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우느니 진짜 어디 그런 카더라 좀 하지마. 그리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너무 확신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 주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만 조금 해보면 1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냉동 삼겹살은 어떻게 먹지?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더러운 핏물이 있어서 그거를 다 녹여가지고 다 해갖고 해야 돼. 썩어, 상해. 그 과정에서 다 상한다고. 오히려 훨씬 더 빨리. 그런 거는 최소한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믿지 마세요.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이랑은 웬만하면 놀지 마.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제가 좀 말이 세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네, 그건 내 생각인데 뭐. 자, 이제 드디어 김치찌개를 끓일 때가 됐습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끓이는 방법. 왜 이렇게 큰 솥이 등장했냐? 1인분만 끓이면 안 돼요? 네, 됩니다. 1인분만 끓일게요. 근데 어떻게 1인분을 끓일 거냐면 지금 여기서 용량을 달아드리고 싶지만 용량을 달진 않을게요. 더보기란에 레시피 적어드리잖아요. 저희 편집자분이 다시 적어드릴 건데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아까 안 했더라고. 이 김치찌개 소스 만들 때 김치 국물 3테이블스푼 넣어야 됩니다. 3테이블스푼. 제가 안 넣었어가지고 까먹어가지고 무조건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김치를 퍼보겠습니다. 김치를 국물이랑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치통에다가 뭐 15kg면 15kg 이렇게 딱 담아놓고 그걸 한 통씩 끓여버리죠. 그러면은 항상 맛이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 어느 정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김치를 한 컵, 두 컵을 기준으로 넣겠습니다. 2컵 기준 넣고 국물 반 컵, 김치 2컵에 국물 반 컵.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고기를 여기다 같이 넣고 삶아버리면은 맛은 좋지만 고기가 다 부서지고 굉장히 형편없고 식감도 안 좋아요. 좋은 부위를 쓸 필요도 없고 어떤 스토리나 감동도 없어. 그래서 김치를 먼저 따로 끓여줍니다. 여기서 깊은 맛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고기하고 김치 이거 넣고 끓이면은 굉장히 가벼운 맛이 납니다. 가벼운 맛. 저는 묵직한 맛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물 2리터. 생수 안 쓰셔도 되고 당연히 생수 아니에요. 불 켜주고 물을 2리터를 그냥 넣어줍니다. 물과 김치의 양은 적절해요. 근데 되게 조금씩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긴 하다. 이 상태로 끓여줍니다. 언제까지 끓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10분간
타이머 맞추고 10분을 끓여줍니다. 10분을 저희가 여기서 조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김치가 가지고 있는 이 맛있는 맛,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는 게 아니고 생김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해갖고 지금 간을 해서 먹는다 쳐보세요. 생김치를 먹는 느낌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분을 끓일 때 여기다가 간을 어느 정도 지금 맞춰주겠습니다. 끓일 때는 빠글빠글 아니고 바글바글, 중불로 줄여서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중불로 줄이고 바글바글. 지금 요걸 기준으로 이 소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소스는 뭐 조미료, 김치, 국물 뭐 등등등이 들어간 그런 거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 뭐 분말하는 게 아니고 요걸 갖다가 맨날 쓰는 거죠. 일단 5테이블스푼 넣고 지금 여기서 짜버리면 안 돼요. 왜? 돼지고기에도 아이고 제가 실수로 윤다식당 깍두기 짜그를 쳤네. 돈 쓰기 좋은 세상이야. 여기서 이게 짜면 안 됩니다. 왜? 고기에도 간이 돼 있고. 간을 다시 보자면 고기 안 넣어도 맛있어. 10분 있다 뵙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김치찌개 하나 끓이자고? 그게 없으면 스토리가 안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불 꺼버립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11번째. 지금 이 김치가 10분간 끓여냈기 때문에 맛있는 맛을 많이 뽑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묵은지 찜 같은 그런 느낌의 김치를 완전 푹 익혀서 지금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면 그렇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작업. 이걸 절대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김치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걸 푹 끓여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김치찜처럼 그 흐물흐물한 식감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특히 심하죠. You serious?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보관하냐고. 보관해야지. 이 정도 정성을 안 쏟고 장사를 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 제 식당에서도 되게 정성 쏟고 하거든요. 체망에 받쳐서 걸러줘야 돼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자, 건져냈으면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체망에다 건졌기 때문에 고춧가루랑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이 국물 자체가 되게 깔끔해집니다. 요거를 건져서 요 국물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국물이랑 김치를 절대 따로 분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 흐물거리는 식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어떤 놈은 김치가 많이 들어가, 어떤 놈은 국물이 많이 들어가, 고기가 많이 들어가, 이런 거는 전혀 상업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1인분을 이제 끓여보겠습니다. 1인분 기준, 여러분들은 양은 얼마큼 줄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지만 제가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식당에 와서 조금이라도 아씨 맛있는데 좀 양이 부족해 이런 게 너무 싫거든. 아예 그런 거 원천봉쇄. 국물을 쓸 때마다 무조건 한 번씩 저어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꼭 위아래를 한 번씩 섞으면서 그렇게 해서 떠주세요. 그래야 일정한 맛이 나. 안 그러면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전혀 없어집니다. 국물 한 컵, 두 컵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다 못 먹고 남겨. 그럼 아깝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모자른 사람들한테 기준을 두자. 그 사람들이라도 딱 어이 배부르게 잘 먹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제 개똥 철학일 뿐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나처럼 그지 되는 거야. 나 그지거든. 여기에 김치도 당연히 정량을 줍니다. 컵으로 따졌을 때 반 컵의 김치를 1인분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달아야죠. 1인분 기준으로 보통은 한 100g, 많이 주면 120g. 저는 진짜 뻥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식당에서 150g 줍니다. 깍두기 짜글이에서 150g 넣어요. 1인분에. 그러면 고기 진짜 많아. 근데 그 정도를 넣어주는 이유가 단순히 양 많이 주고 싶다 그것도 있지만 고기 맛이 우러나오는 그 정도의 시간과 양이 있잖아요. 그걸 계산을 어느 정도 한 거거든 나 나름대로. 저는 뚝배기에 나갈 때는 150g 그리고 전골에 나가는 거에는 200g을 줍니다. 그거에서도 양이 좀 달라지죠. 여기에 이제 사실 풀 따위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마늘입니다. 이게 12번째 포인트인가? 아까 전에 김치를 미리 베이스를 만들 때 마늘을 넣지 않았어요. 김치국물 소스 만들 때 일부러 안 넣었어. 왜? 지금 마지막에 지금 넣어주는 2분의 1 테이블스푼의 마늘이 이 요리를 바꿔놓을 거니까. 음식의 완성은 결국은 뭐다? 향. 이 향으로 가는 거예요. 향으로. 그래서 저는 마늘을 지금 넣는 게 굉장히 옳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고명으로 여러분들이 넣어주고 싶은 게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거는 지금부터는 약간 사치입니다. 일부러 송송파가 아니고 좀 두껍게 썰어놓은 이런 파, 대파를 한 30g 정도를 넣어주고 이게 지금 달지 않거든요? 고기에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고기에 들어갔던 설탕이나 그런 것들에서 단맛이 조금 우러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기 맛도 섞일 거고. 그래도 부족해. 그 단맛을 양파 30g 정도 넣어줍니다. 이대로 끓여줍니다. 13번째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중에서는. 그 마지막 스토리가 뭐냐? 이런 대파김치를 마지막에 올려줌으로써 진짜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직접 만든 대파김치. 파김치찌개인 거야. 이름만 들어도 너무 맛있는 거지. 돼지고기인데 뭐 항정살에 파김치까지 들어간 그런 김치찌개다 이거지. 그러면은 뭐 스토리는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저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팽이버섯과 함께 얘를 얹어서 먹어볼 건데 그거 전에 얘가 어떤 맛인지 먼저 보고 얘를 넣었을 때 어떤 맛인지 보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실제로 중요한 건데 고기를 넣었을 때 고기가 서로 붙으면 안 돼요. 고기들이 서로 붙지 않게 한번 휘저어주는 거 처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손님이 먹으려고 펐는데 고기끼리 다 붙어있어. 그럼 국물 맛도 제대로
안 나고 그걸 다 붙여놓을 거면 뭐 하려고 써요? 통으로 넣지. 뚝배기든 그냥 냄비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끓기 시작하면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법의 시간 5분이에요. 저는 실제로 하나하나 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끓기 시작하면 5분간 딱 끓여줍니다. 끓였을 때 이 돼지고기도 익어야 되고 이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이 맛 같은 거 이런 거 잘 나와야 되고 이 5분 동안 맛있는 맛들이 굉장히 많이 우러나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5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 불도 끄고 한 입 먹어보고 고명을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만 일단은 한 입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그렇게 가벼운 맛의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보기 좋으려면 이렇게 고명 이런 거랑 파송송 이런 거 조금 뿌려갖고 나가면 되겠죠. 뭐 이런 대파김치 같은 것들도 집에서 많이 담궈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여기다 많이는 아니에요. 고명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 왜냐면 이 파김치가 자기 특유의 향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파김치는 무조건 아주 시큼시큼하게 익은 애들, 야 이거 그냥 밥 반찬으로 먹기에는 불가능. 거의 이 정도로 익은 애들을 넣어줘야 훨씬 더 맛있습니다. 지금 파김치 집어넣은 거랑 그냥 김치랑 팽이랑 돼지고기까지 다 같이 해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경건해서 숟가락 못 집어 던지겠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진짜 뻥이 아니고 굉장히 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 때 저랑 같은 컨디션의 이 김치가 나올지는 제가 100%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김치를 만드는 과정부터 저랑 똑같이 안 할 게 뻔하고, 두 번째는 김치 익힘 정도, 새콤한 맛을 익혀내는 그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겠지만 해서 드셔보시면 진짜 엄청난 이 진하고 맛있는 그냥 한 그릇의 찌개가 아니야. 저는 이 정도면은 한 그릇 15,000원, 공깃밥 당연히 포함하고 국물의 진함이 너무 맛있어. 혹시라도 거의 묵은지 상태의 그런 김치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몇 번째 팁이었더라? 세 번째, 네 번째? 단맛은 신맛으로, 신맛은 단맛으로, 설탕으로 가미하시면 돼요. 너무 맛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촐랑촐랑 까볼 수가 없어. 지금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손님들이 몰라줄 거라고. 이 정도 맛 나오면은 알아요. 여기는 김치찌개가 다르네? 딴 집에서 먹던 그런 김치찌개가 아니네? 이거 100% 나옵니다. 맛있어.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5분짜리 아주 가볍고 가벼운 그 김치찌개를 끓여보기 전에 잠깐만, 제가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서 현실적인 요식업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링크 클릭하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기준으로 진짜 1부터 10까지 모든 거, 매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이거 세팅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거, 비용을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창업 비용을 최소 20% 이상 2천만원, 3천만원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가셔갖고 많이들 응원하게 해주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그거 계산을 안 하고 김치를 다 끓여버렸어. 그래갖고 죄송하지만 요 다음 편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찍는 데만 해도 벌써 5시간째 걸렸어.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즐겁고 싶으니까 요 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내가 여기서 김치도 팔잖아요.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아주 돈 쓰기 너무 좋게 만들어놓은, 돈 쓰기 좋은 세상에 딱 맞는 자본주의 노예가 만들어놓은 그런 사이트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제 거니까 거기 김치나 이런 거 사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 거 윤달식당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